대한민국 중심골 충북 충주 출신 이종배 의원입니다. 총리님 사선 국회의원이시죠? 사선 하시죠? 예. 네. 그 전에 이제 16대부터 이렇게 쭉 하셨는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전에 이렇게 추경이 많은 적이 없었잖아요, 별로. 연간 한 번 하면 한 번 정도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그렇죠? 뭐 아시겠습니다만 워낙 이 코로나 예. 상황 자체가 힘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추경은 원칙적으로 이제 예외적으로 법정 요건에 맞을 때만 추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예산에서 처리를 하고. 예, 원래 추경의 취지가 그렇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를 추경 중독 정부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중독까지는 아니고 좀 자주 했다. 그게 9번째입니다 지금. 물론 뭐 코로나 발생 이후에 이제 6번째인데요. 우리 경제부총리님 추경해서 이제 코로나를 종식시키든지 뭐 코로나 피해를 좀 해소하고 또 경기를 회복하고 뭐 이런 목적으로 했는데 추경 효과를 분석한 자료 있습니까? 예, 뭐 아무래도 저희가 추경을 하게 되면은 이제 집행 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요. 두 번째 저희가 그 해당 사업이 집행하면서 제대로 효과가 있는지는 당연히 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는 걸로 저희는 있습니까? 국회에서 확정해 준 예산 집행에서는 당연히 목적 달성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왜 이렇게 재화 확산을 거듭하고 있습니까? 예, 그건 뭐 방역 예산도 저희가 반영을 하고 특히 코로나 피해로 인한 그 피해 지원이 주기 때문에요. 그거는 뭐 또 약간의 별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의원님. 근본 제출한 추경안에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코로나 극복 방역 백신 예산 4.4조 그리고 소상공인 등의 희망 회복 자금, 손실 보상 자금에서 코로나 피해 지원 예산 극복 예산 8.3조 그리고 지방 교부세 등 지방 재정 보강의 12.2조를 제외한 나머지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상생 소비 지원금 캐시백이죠. 또 고용 조기 회복 등 이런 건 나머지는 다 경기 부양용 예산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물론 뭐 복합적인 요소가 있겠지만 크게 분류해 보니까 이렇게 경기 부양용 예산으로 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선심성 현금 지원을 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한다. 저는 명확히 반대하고요. 80%도 상당히 많은 거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경기 부양용 예산은 지금 맞지 않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것이 저는 맞다. 그게 추경의 본질에 맞는 것이다. 추경 요건에 맞는 것이다 하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정부에서 발표한 경기 지표를 보면 지금 상당히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경기가. 경상성장률이 4.8%, 지난해 말 4.8% 예측했다 금년 말에는 4.4%로 줄였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6월 달에 발표할 때는 5.6%까지 늘렸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바에 6월 통계 발표할 때 발표한 바에 의하면 코로나 이전에 99.3%까지 회복했다는 겁니다. 취업자 수도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고용률도 거의 비슷한 99.3%까지 회복이 됐다. 이 고용노동부에서 6월 달에 발표한 겁니다. 경기 침체 상황이라고 지금 상황을 경기 침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거든요. 여기에 이런 예산은 경기 침체 상황에 적합한 맞는 그런 예산 편성인데요. 이 법정 요건에 어디에다 갖다 맞춰보려고 해도 안 맞는 법정 요건 위반하는 그런 예산이다. 이런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연간 경제 성장률
실제 성장률 4.2%로 발표했는데요. 우리는 잠재 성장률 OECD에서 발표한 건 2.33%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2.7%, 3% 보는데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상회할 때는 이제까지 경기 부양용 추경을 한 전례가 없습니다. 이럴 때 경기 부양용 예산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면 유동성이 확대되고 물가 상승 요인이 돼서 추경의 효과는 반감된다 하는 점을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4차 팬데믹으로 인한 거리두기 강화 상황에서 이런 소비 진작을 독려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제 총리님께서는 아까 중대한 상황 변화가 있었다 이런 점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출 후에 네. 수정안 제출은 지금 뭐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좀 제출하기 어렵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정부에서는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국회에서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많은 부분을 우리 국회에서 손댈 때는 편성권을 침해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워낙 뭐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상황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현장의 국민들과 더 자주 만나시는 또 국회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그래서 어쨌든 이 수정 예산이라는 건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부의 의견을 좀 거기서 정리해 가지고 제출을 해 주시면 우리가 심의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지원을 두텁게 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인사 말씀에서도 코로나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고서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복지부 장관님 코로나 조기 종식을 위한 방역 백신 예산 4.4조 는 혹시 증액 필요성은 없습니까? 네, 그건 질병청 우리 소관인 것 같습니다. 질병청 소관입니까? 네, 질병청 차장입니다. 경제부총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의원님 저 백신 방역 보강으로 저희가 4조 4천억을 추경해 냈는데요. 제가 보건대는 지금과 같이 4차 유행이 예상하지 않는 백신 방역 예산이기 때문에 저는 일정 부분 조금 더 증액 소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필요성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아까 말씀드리면 아까 의원님 조금 전에 그건 나중에 뭐 시간 드릴 테니까 이거 하나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아까 않아요. 경기 부양용 추경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예. 예산의 90% 이상이 경기 부양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분석할 때는 그렇습니다. 재난에 관한 예산이고요. 재난재해 예. 지원 피해 지원. 부총님 제가 분석할 땐 그랬다는 말씀드리고요. 중기부 장관님 거리두기 4단계 강화로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극심한데요. 우리 장관님 안 계십니까? 예, 잠깐 기조실장입니다. 비서실장이 앉아 계세요? 아니, 기조실장. 기조실장이 앉아 계세요. 예. 이번 손실보상으로 6천억 편성했던데요. 이게 산출 기준 보니까 52만 업소에 40만 원씩 3개월치로 편성했는데 방역당국에서는 4단계의 수도권만 96만 업소가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6천억을 3개월치로 하다 보면 20만 원밖에 줄 수가 없는 상태고요. 중기부에서는 5월 말에 손실 추정 자료로 68만 곳이 손실봤다. 5,500억으로 한 80만 원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본의원은 이 소상공인 등 피해에 대해서 손실보상액을 대폭 늘려야 된다. 이런 데 대해서 말씀 주시고요. 희망회복자금은 영업 제한 여부에 불과하고 피해를 지원하는 건데요. 1차 추경에 버팀목 플러스한 개인택시, 인쇄업, 세탁소 등 일반 업종도 매출이 감소할 땐 줬었는데 이번엔 다 빠졌어요. 한 244만 개 업소가 그때는 100만 원씩 1차 추경에서는 줬는데 이건 다 빠졌고요. 또 노동부 소득 안정자금으로 지원했던 법인택시 기사라든지 전세버스 운전 종사자 등 이분들도 다 빠졌어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경제부총리님 10차 추경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겁니까? 예, 의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소상공인 그 희망회복 자금하고 그 다음에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비용 두 개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예. 손실보상 법제화는 국회에서 7월달에 법을 해주셔가지고 예. 이제 공포가 됐고요. 네. 공포 시점인 7월 8일 이후에 손실에 대해서는 그래서 3개월 시행 새롭게 거 아니에요? 되는데요. 네. 저희가 시행령을 이제 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10월 이후에 이것이 가능하게 되고요. 예. 그래서 저희로서는 법에 의해서 손실보상이 나타나는 소요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올해 소요분이 6천억 정도가 될 거라 생각해서 3개월치 6천억을 그러니까 6천억이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 내년 드린 거예요. 어차피 100만 명분에게 되게 드려야 되기 때문에요. 100만 명 그분들에 대한 손실을 일일이 산정을 해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금년 12월까지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월, 2월, 3월 진행되는 거는 내년 제가 예산에 소요를 넣어서 지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4차 유행 때문에 좀 더 피해가 더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0.6조 원, 6천억을 갖다가 추경에다 제출했는데요. 그거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금 올릴 수 그래도 있도록 6천억이 좀 적다 그러면 저희가 올리는 데는 문제가 지금 없고 적다고 보지 않으시냐 이런 말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만약에 더 소요가 오래 된다면은 더 추가 계산할 생각이 있고요. 제가 보건대는 이 심사 절차를 생각해 보면 그 돈이 1조 돈, 1조 5천억이든 10차 추경은 지금 염두에 두지 않고 이번 추경에서 정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죠? 그렇죠. 소요는 어차피 내년에 지급 소요가 생길 것 같습니다. 내년 초에 심사를 알겠습니다. 거쳐야 돼요. 그래서 예.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아니 두텁게 지원한다 그러는데 여러 가지 봐서 두터운 것 같지가 않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자, 초과 세수 31.5조를 활용해서 이번에 추경을 한 건데요. 국채 발행 없는 유일한 추경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에서는요. 그런데 초과 세수라는 것도 우리가 쓰지 않으면 내년 세계 잉여금이 되는 거고 내년 예산 재원으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미리 꾸어온 거예요. 그죠? 내년에 쓸 걸 미리 꾸어온 거죠. 초과 세수가 발생했을 땐 국가재정법상 해당 연도 국채 발행 한도를 감축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그거는 세계 우선적으로 국가재정법 90조에 나와 있잖아요. 결산이 됐을 때 그렇습니다. 국채 발행 한도 187.5조인데 1차 추경 기준. 작년에도 초과세수 5.5조가 있었는데 국채 발행 한도 174.5조를 한 푼도 안 줄였어요. 올해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세계 잉여금으로 될 때는 세계 잉여금 처리할 때는 공적자금 상환, 국가채무 상환을 법에 나온 대로 그대로 이렇게 적용해 보니까 약 10조 가까이, 10조까지는 안 갔는데도 10조 가까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재정건전화법 기재부에서 2016년도 10월 달에 국회에 제출하는데 보면 국가채무율 45% 이상이 할 때는 세계 잉여금 전액을 채무상환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48.2%. 근데 47.2%로 줄이겠다라는데 2조 가지고 47.2%는 아니고 2조는 0.1%고 그렇죠? 0.1% 줄이는 거고 명목 성장률, 경상 성장률을 5.6%까지 끌어올리니까 GDP가 올라가 가지고 줄은 게 0.9% 영향이잖아요. 그래서 1%가 감축된 걸 마치 아까 설명하실 때는 2조를 채무 상환하니까 1%가 줄었다. 이렇게 들려 가지고 제가 다시 정정을 해 드립니다. 문정부 들어서 국가 채무가 급증된 건 다 알고 계실 텐데요. 2016년도에 626조에서 지금 966조, 340조 늘었고요. 적자성 채무가 360조에서 614조로 254조가 늘어서 70.5% 늘었습니다. 2024년도엔 910조가 됩니다. IMF에서 경고했죠. 대한민국 위험하다 이런 경고한 거 알고 계시죠? 이번 추경에서는 저는 재정 여력이 있는 이 초과 세수를 활용해서 최소 10조 정도는 국채 상환에 편성해서
국가 채무도 회복 가능한 수준에서 관리하고 또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 의원님께서 그 국가 채무 말씀 주셨는데요. 작년도에 수혜수가 추가적으로 들어온 거는 다 세계 결산을 해가지고 세계 잉여금이 1조 7천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초과세수하고 작년에 세계 잉여금에서 나온 1조 7천억을 같이 합해서 추가적으로 채무 상환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의원님께서 지금 뭐 2조보다 더 많은 재원을 채무 상환에 좀 쓰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상황, 우리가 처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적자 국채를 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피해 지원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는 저는 정부가 제출한 것처럼 한 2조 원 정도에서 채무 상환하고 나머지는 지금 당장의 피해 지원을 위한 소외를 뒷받침하는 것이 그나마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